스트라이크 신원 인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을 공유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원 인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애써 모은 사토시를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간절한 이유이죠. 물론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굳이 신원 인증을 해가면서까지 사토시를 지켜야 하나를 말이죠.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사용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사용하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만 노력해도 셀프 커스터디와 온체인 트랜잭션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진땀 흘리면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는 쉽겠지만 누구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화를 위해서는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온체인 트랜잭션이 대중화를 이끌까라는 생각에서 확실하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싸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화를 이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화에서 속도와 사용성은 중요합니다. 속도와 사용성이 합쳐졌을 때 좋은 사용자 경험이 만들어질 텐데 사용자 경험이 좋아야 대중화의 가속도가 붙는다 생각합니다. 모든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그래왔습니다. 철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아서 대중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좋아야 대중화됩니다. 아이폰이 그랬고 토스 앱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온다면 핀테크 앱에 라이트닝 결제가 들어갈 때겠죠. 토스가 현재 그 일을 가장 잘하고 있고 토스에 라이트닝 옵션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는 순간일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토스가 아닌 스트라이크와 워로사를 사용하겠죠. 지금은 스트라이크가 대세가 되고 워로사가 약간 밀리는 느낌입니다. 왜인지 추적해보면 스트라이크의 온체인 무료 전송 옵션과 쉬운 사용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워로사에서 스트라이크로 한순간 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라이트닝 결제 열풍이 불고 라이트닝 잽을 재미로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워로사가 대세였어요. 신원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용하기도 쉬웠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는 워로사와 스트라이크를 함께 사용합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드 구축 대행 비용을 지급받거나 사토시 마켓에서 제품을 살 때에는 스트라이크를 사용합니다. 스트라이크 신원 인증 때문에 계정이 잠겼을 때 잠시 워로사를 다시 사용했을 뿐 신원 인증 후에는 다시 스트라이크를 메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사용자 경험이 좋으니까요. 현재까지는 스트라이크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트코인 전문 기업으로 믿음직스럽습니다. 게다가 스트라이크의 신원 인증을 한다고 해서 제 사용 내역이 국가에 그대로 보고되지도 않으니 신원 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경험도 좋고 비교적 국가의 모니터링으로부터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의 거의 모든 활동은 이미 구글의 로그 서버에 남아있으니 완벽한 사이퍼펑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엘살바도르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신원 인증하는 것쯤이야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한때 쉬코인으로 수익률 높여보겠다고 가입했던 각종 거래소에 가져다 바친 여권 이미지만 해도 몇 개인데 그깟 스트라이크에 신원 인증하는 게 대수라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군요.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토스 라이트닝이 나오는 시점이 우리나라 비트코인 대중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량이 넘쳐나고 국가에서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면 토스에 라이트닝 옵션이 생기겠죠. 그때까지는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면 그때 대부분의 사용은 레이어2 기반의 앱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스트라이크가 되었던 토스 라이트닝이 되었든 라이트닝 노드에 제우스 앱을 연동하든 간에 온체인 트랜잭션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와 수수료로 인한 허들은 낮추어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해야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레이어2를 활용한 대중화는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이 정리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인조인 같은 도구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코인조인을 하면 추적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비트코인 대중화가 오면 굳이 국가도 추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국가는 토스 라이트닝을 활성화시켜 모니터링하고 싶겠죠. 그때가 되면 온체인 트랜잭션은 그 수요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코인조인 등을 통해 꼬아놓은 온체인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것의 실효성이 높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열 저항성을 포기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는 코인조인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레이어2 셀프 커스터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드에 라이트닝 노드를 올린 후 제우스 앱으로 셀프 커스터디 하면서 라이트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로보사츠 P2P 방법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본 것이고요. 저는 은퇴 후에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겁니다. 아내와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연금에 더해 부족한 생활비는 비트코인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저축하고 호들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체인 트랜잭션이 보편적일까, 라이트닝과 같은 레이어2 활용이 보편적일까 생각해봤죠.
저는 후자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량만큼의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노드에 유동성을 부어놓고 제우스 앱 또는 스트라이크 또는 미래의 토스 라이트닝과 같은 앱을 활용하여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조작을 못할까봐 미리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영상으로 만들고 글로 작성해서 자녀도 나중에 배울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풀노드와 라이트닝 노드를 생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쉬운 패키지도 나오고 토스 라이트닝과 같은 앱도 나와 소량의 비트코인은 원화에서 바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은행장이 되기 위해 호드라는 것이고 다양한 앱들도 실험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의 신원 인증 하나 한 것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보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이므로 구구절절 적어봅니다. 스트라이크 계정 잠긴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나름 의미도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생각을 나눠주세요.